그래서 의원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예, 비리비리 지냈습니다. 예. 지난번에 제가 당선거에 네. 실패를 하고, 네. 물론 뭐 괜찮습니다만, 그래도 약간 김이 된 것은 이렇게 그 중생으로서는 어쩔 도리가 없네요. 그래서 더 좋은 일이 있으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예, 오늘 스님 배웠으니까 제가 예. 큰 가르침도 없고, 예. 큰 그 위안도 예. 없고, 예. 뭐 기도 받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저 의원님 생각은 한반도 문제에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긴장 상태인데. 예, 걱정입니다. 지금 북한이 뭐 최근에 와서는 엄청난 도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도 실제 이러다가 무슨 무력으로 우리를 위협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은 안 할 수가 없고, 문 대통령 말씀이든가요? 6.25 이후의 최대 위기라고 하시는데 실제 그런 것 같습니다. 문 대통령이 유엔 총회 기회에 가서 뭐 트럼프 대통령도 만나고 뭐 아베도 만나고 할 걸로 지금 보도되고 있더군요. 예. 그래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는데요. 아무리 북한이 엉터리고 밉고 우리로서는 분노의 대상이라 할지라도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강력하게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 포용 정책, 또 노무현 대통령의 평화 번영 정책, 지금은 이름을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교류 협력의 정책의 기본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한중 관계 문제가 있어서 모든 기업들이 설사하고 있는데, 요거는 어떻게 우리 천연용 대처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글쎄요, 그것도 참 큰 문제죠. 외교적 정말 지혜와 역량이 필요할 때입니다. 저는 사드 배치는 저는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원론적으로는 재검토해보자고 생각했습니다. 또는 북의 미사일의 공격에 대한 방어용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세계 정세를 보면 역시 객관적으로 지금 중국을 민감하게 건드리는 MD 체제, 미국에서 전 세계적으로 미사일 디펜스, 미사일 방어 체제의 일환으로 사드를 갖다 놓은 것으로 인정된다고 보입니다. 지금이라도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으면 이제 사드 배치는 중국 정부를 설득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설득은 안 되겠지만 여러 다른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중국이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 문제에 관해서 자기들도 뭐 조금 미국이나 일본과는 다른 제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남북 간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중국을 포함한 우리 동북아의 여러 외교와 평화 질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비전을 만들어서 이제 그 무너진 관계도, 중국과의 그런 무너진 관계도 회복하려는 꾸준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택시를 탔더니 복지 문제가 지금 문제는 정확히 하지 못하고 있다. 퍼주기 운동을 한다. 너무. 복지를 퍼주기라고 본다 이겁니까? 네, 복지를 지금 뭐랄까 정확한 선을 주는 노인이나 학생들 돈 주기 운동. 이건 잘못됐고요 아니냐. 저는 복지 문제에 관해서 방향은 그래도 찬성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그래도 3만 불 소득을 앞두고 있는 세계적인 경제 강국인데 복지 수준은 뭐 세계 후진국 아닙니까? 100등 안에도 못 들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또 실제로 우리나라의 제 지역인 광주에 거기 저수지에 뭐 그 일가족 모녀자들이 자살했는데요. 그걸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서 자살한 걸로 그렇게 좀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현재의 경제 수준 또 국가 예산 수준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방법이 중요하죠. 그래서 옛날에 박정희 시대에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있는데 사회발전 5개년 계획을 세우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중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우리 사회에 좀 재벌이라든가 아주 그 유복하게 사는 사람들은 그 많은 부분을 좀 부담해야 될 것이고 또 뭐 중산층은 또 상대적으로 좀 가볍게 부담해야 될 것이고 해서 그런 고통을 서로 분담해 가면서 복지를 발전시킬 수 있는 이거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한번 잘 자기 성찰을 해보고 역시 국민들과 더 소통하고 야당과 협치해 가면서 함께 복지의 방향을 정하고 비전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문재인 정부가 소통과 배려를 한다는데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소통과 배려를 하지 않고 야당과 협치도 안 되는 상태에서 국민들한테 어떻게 소통을 할 것인가. 모든 국민들 지금 걱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도 걱정을 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떨 땐 생각해보면 제가 여당도 아닌데 뭘 야당이 그렇게 걱정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심한 그러나 나라를 생각한다면 지금 작년에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있었고 수천만의 국민들이 그 엄동설안에 그저 주말마다 전국 각 거리와 광장을 메우면서 이게 전부 함께 뜻을 모은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 나라가 많은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어야 될 것이고 궁극적으로 또 당장은 국회에서의 야당의 협력을 얻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국회 의석이 지금 뭐 여소야되고 형편없는 여소야되고 더구나 국회 선진화법이 있기 때문에 국가의 개혁을 강력하게 해내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나 정부, 여당이 어떻게 하는지 야당을 포용하고 끌어안고 야당의 주장도 경청하고 또 그에 대해서 뭘 합리적인 것은 좀 들어주기도 하고 이런 타협이라도 해서 개혁의 방향을 이끌어 가야 할 텐데 현재까지 보면은 그런 노력이 사실은 부족할 정도가 아니라 없다시피 하다고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협치와 국민과의 소통에 더도 아닙니다. 지금까지 했던 거하고는 달리 근본적으로 국민과 소통하고 야당과 협치하려는 자세부터 새로 정립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5년 탄압 불 것은 지금 서민 경제가 가장 불안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식당이 100군 되면 90군데가 지금 못하겠다고 세를 주겠다고 지금 다 내놨습니다. 아니면 다음 달에 월세라든가 직원 월급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의원님 생각 어떠십니까? 그것도 어려운 일이죠. 또 얼마 전에 그 국가의 통계가 있었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가 최고라고 해서 일자리 뭐 상황을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에 항상 놓고 점검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 상당한 경제적 아까 3만 불 수준에 이르는 세계적인 경제 강국이면서도 왜 서민 대중의 삶은 이렇게 어려운가 이런 것들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역시 혁신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혁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이 정부 주도 재벌 중심 경제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변화 개혁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재벌 개혁이죠. 재벌 개혁인데 이런 거에 대한 비전은 저희는 지금도 아마 이 문재인 정부가 재벌 개혁을 잘 하리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비전, 근본적인 경제 성장을 이끌기 위한 이런 정책,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별 말이 없이 소득 주도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기보다는 문재인 정부가 빨리 재벌 개혁, 경제 개혁을 통해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비전과 정책을 빨리 제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건 저희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년 2018년도에 이제 끝으로 보겠습니다. 지방선거가 있는데 천호님은 국민의당의 앞으로 대책이 어떻게 해서 지방선거에 승리하기를 저도 기대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입에 담기도 좀 어색합니다만 국민의당의 지지율이라는 것이 어떨 때는 뭐 4%, 오늘은 보니까 조금 올라와서 뭐 7%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지지율 가지고는 어떻게 지방선거에 이기겠습니까? 지방선거 아니라 천하의 어떤 선거도 그 지지율 갖고는 못 이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완전 급선무는 지지율을 올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대표 선거 과정에서 누누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첫째는 우리 국민의당이 개혁정당으로 가야 됩니다. 저는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또는 보수와 진보를 따지지 않는 경우에 따라서는 보수와 진보를 넘어서는 개혁정당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수 진보를 아우르는 양날개로
개혁을 향해서 멀리 날아야 된다. 이것이 제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우리 당의 정체성을 분명히, 개혁적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그걸 달리 말하면요, 그걸 지역적으로, 민감한 이야기지만 지역적으로 본다면요, 호남과 비호남을 역시 양 날개가 잘 서로 협력하면서 공공행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득표율에 비례 배분할 수 있는 그런 민심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로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국민의당이나 3당, 4당들도 국민의 지지를 얻는 만큼 선거에서 의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네. 그 선거법을 개정하는 문제가 극히 중요합니다. 네. 제가 당에서는 그 문제 좀 책임을 지도록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해야 되겠고요. 그런 이제 바탕 위에서 내년에 이제 좋은 인물들도 영입하고 또 내부에 있는 좋은 인물도 발굴하고 하면은 저는 국민의당이 선거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네. 제가 생각할 때 국민의당 앞으로 행동하는 정치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뭐 제가 120% 쓰는 네, 말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